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그리고 중개실무 강의를 맡은 장석태입니다. 27회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저하고 같이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과목에 대한 소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입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이 과목의 정식 명칭은 꽤 깁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나누어 보면은 말입니다.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 중개사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분리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또한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냐면 경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입찰신청, 대리, 이 대리 업무는 막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거는 변호사만 하거든요. 변호사 그리고 법무사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은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허용을 하는 대신 그 업무를 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받고 법원에 감독하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과 예규를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규칙과 예규를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제가 법령 파트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 실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법령 파트와 실무 파트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총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이죠.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중에 지침에 의하면 법령편이 70%입니다. 그리고 실무편이 30%. 따라서 40문제 가운데 법령이 원래는 28문제 정도 나와야 되고요. 실무가 12문제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그 비율이 그렇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은 계속해서 법령편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31개 때로는 32개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얘네들이 31개나 32개 정도 나오고요. 얘가 8개나 9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법령 파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할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중에 또 나눠보면 공인중개사법에서 보통 29개 또는 30개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법에서 하나에서 2개, 그리고 규칙 및 예규에서 1문제 또는 많을 때는 2문제. 결국 이 정도 비율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법에서 하나에서 2, 규칙 및 예규에서 하나에서 2, 얘는 28에서 29 또는 30까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 파트가 8개, 9개. 근데 요번 입문과정 진도에서는 실무 파트는 아무래도 비중이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실무라고 하는 것이 중개실무만의 고유한 내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개실무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내용, 또는 토지거래 허가제, 또는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 증명,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관계되는 법령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민법이랄지 또는 공법이랄지 해당 과목에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실무적 시각에서 다시 접근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진도편에서는 법령편의 시간 할애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법령 대 실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과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과목은 흔히 효적 과목이다. 이런 말 합니다. 전통적인 효적 과목입니다. 2차 합격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키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일단은 과락을 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격자를 결정하냐면 과락을 면하셔야 됩니다. 과락은 40점입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 몇 점 이상입니까? 60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시고 뭐죠? 절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죠. 시험의 성격. 자, 첫 번째 과락을 면해야 됩니다.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두 다 기준만 만족하면 합격시켜주고 시험 문제는 오지선다 객관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이 시험의 속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수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차 과목인데 말입니다. 전체 평균이 몇 점은 돼야 되냐면 60점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2차 과목 중에서 공법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법이 매우 어렵게 나옵니다. 2차 중에는 제일 어렵게 나오죠. 양도 방대합니다. 외울 것도 많고요. 시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공법에서 고득점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는 등기 이야기가 있고 지적이 있는데 지적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만 등기는 나름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세법이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80점은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으로 공법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얘가 보태주는 겁니다. 공법이 45점밖에 안 나왔다. 얘가 보태주는 거예요. 또는 시험이 등기법이 어렵게 나와서 굉장히 점수가 안 났다. 그럼 얘가 보태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려면 뭔가 효도 과목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얘가 효도를 해주는 효자 과목입니다. 여기서 60점 맞아갖고는 붙을 수가 없어요. 80점 정도는 맞아야 혹시 시험에 어렵게 나왔을 때 보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속성을 가지고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과락 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다른 과목을 뭐 100점 맞았어도 어느 한 과목에서 과락 맞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실 때 절대 약한 과목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공부를 해보니까 나 왜 이렇게 민법이 싫은지 몰라. 나는 공법하고 안 맞아. 나는 숫자가 약하나 봐. 세법이 그렇게 싫어. 그런데 다른 과목 100점 맞아도요, 그 약한 과목을 과락 맞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한 과목이 있으면 의식적으로 그 과목에 시간 투자를 더 하셔야 됩니다. 과락 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의식적으로 고루고루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효자 과목이 있겠죠. 일단 약하다고 생각되면 더 시간 할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낯설고 점수가 안 나오는 부분도 자꾸 접하면 정이 들고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그 과목을 강의하시는 선생이라도 억지로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하면 억지로 좋아해서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약한 과목은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평균이 60점 이상은 나와야 되니까 특히 법령 실무가 그런 역할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다른 과목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쉬워요. 얼마나 쉽느냐? 매우 쉬워요. 민법, 공법, 개론의 난이도를 한 10 정도라고 치면 얘는요, 난이도가 한 3 정도 될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받고, 자, 등록을 받고 업무할 때는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서는 안 되고, 보수는 얼마나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법상의 각종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되고, 형벌을 받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기술한 겁니다. 아주 심오한 이해를 요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쉽습니다. 읽기만 하면 초등학교만 나왔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평이합니다. 쉽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학습 양도 많지 않아요. 공법 생각해 보세요. 조문 엄청 많거든요. 드글드글합니다. 수백 개 조문이 돼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실무는요. 법령 파트는 공인중개사법은 법조문 다 합쳐봐야 51개밖에 안 됩니다. 법이.
그리고 실무. 여기서 나오는 거야. 물론 관련된